지은호 휴대폰에 프로젝트 투입 즉시 중단, 계약 해지 검토라는 문자가 뜬 그 순간 하필 그 화면을 이지혁이 먼저 봐버렸는데요. 지은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지은호는 원래 해맑고 긍정적인 편이라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웃음이 안 나왔더라고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현장을 뛰고 있었고 이번 대형 리뉴얼 프로젝트에 들어오면서 이 기회로 엄마 정순이도 동생 지강호도 내가 다 버틸 수 있게 만들자 마음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약 해지라니요. 이지혁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이지혁은 일도 잘하고 머리도 빠르고 감정을 들키는데 서툰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면서 누가 자기 마음을 흔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은호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이지혁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지은호는 얼른 휴대폰을 뒤집어 손바닥으로 덮으면서 괜찮은 척했어요. 아, 이거요? 그냥 현장 쪽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이지혁이 낮게 물었어요. 지은호, 이게 착오 같아 보여요? 지은호가 웃으려고 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일만 보면 되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죠? 그때 마침 박성재가 회의실에서 급히 나왔어요. 박성재는 회사 본부장이고 박진석의 아들이고 금수저로 자라서 웬만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타입인데요. 지은호가 휴대폰을 덮는 순간을 보자마자 직감했나 봐요. 박성재 눈빛이 딱 달라졌거든요. 박성재가 지은호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지은호 씨, 무슨 일이에요? 누가 뭐래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괜찮아요를 하려다가 말끝을 삼켰어요. 박성재가 너무 단정하게 서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신경 쓸 것 같았거든요. 그걸 지켜보던 이지혁은 속이 더 불편해졌어요. 내가 거절한 사람을 왜 남이 이렇게 지켜? 저 같은 감정이 또 올라오는데요. 이지혁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싫어서 말투를 더 차갑게 만들고 말았어요. 박성재 본부장님, 일단 회의부터 정리하시죠. 지금 현장 쪽 문서가 이상합니다.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니까 박성재가 이지혁을 한번 쳐다봤어요. 박성재랑 이지혁은 절친이라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인데요. 그날은 서로의 눈빛이 달랐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건드리면 안 되라는 표정이었고 이지혁은 왜 내가 나서? 라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결국 일이 터졌어요. 박진석 책상 위에 올라간 서류 한 장 때문에요. 서류 제목은 딱 하나였는데요. 지은호 협력업체 금전 수수 정황 보고. 보고서에는 지은호가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 현장 일정에 영향 준 정황, 그리고 심지어 박성재 본부장이 특정 인력을 비호했다는 문장까지 슬쩍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누가 봐도 지은호 하나로 박성재까지 흔들겠다는 냄새가 났거든요. 박진석은 호탕한 상남자 스타일이라 웬만하면 야, 그딴 걸로 흔들리냐 하고 끝낼 사람인데요. 이번엔 달랐어요. 대형 리뉴얼 프로젝트는 박진석 회사의 얼굴이었고 박진석이 쌓아온 신뢰가 걸려 있었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들고 박성재를 불렀어요. 박성재가 들어가자 박진석이 말했어요. 성재야, 너 요즘 현장에 너무 마음 줬다며? 박성재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는데도 표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마음 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진석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책임? 그럼 이건 뭐야? 박진석이 보고서를 탁 밀어놓자 박성재가 읽는 내내 입술이 굳어갔어요. 그때 옆에서 고성희가 말을 보탰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고 박영나의 엄마이고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고성희는 늘 말투가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여보, 이런 건 초기에 잘라야 해요. 지은호라는 직원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문제인 건지 어쨌든 프로젝트에 흠집 나면 결국 성재도 당신도 손해잖아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사람 하나 잡으려고 판 깐 거구나 싶었어요. 박성재는 딱 잘라 말했어요. 지은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고성희가 아주 살짝 웃었어요. 성재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아?
내가 보는 사람이 다 진짜일까? 그 한마디가 박성재 심장을 쿡 찔렀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아낀다는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틈을 고성이가 정확히 찔렀고요. 회의실 밖에서 이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지은호가 돈 받았다며? 박성재가 덮어준다던데? 이런 말들이 복도에서 낮게 오가는데 그 소리를 지은호가 듣고 말았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어요. 지은호는 억울함보다 먼저 엄마 정순이가 알면 어떡하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딸 지은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요즘은 가게 사정까지 흔들려서 지은호 마음이 더 무거웠잖아요. 지은호는 그날 저녁 엄마 정순이 식당에 들렀어요.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뭔가를 아는 엄마인데요.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정순이가 말했어요. 은호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창백해? 또 강호가 사고 쳤니?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 얘기가 나오자 더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불만투성이라 늘 문제가 될까 불안한 사람이라서요. 지은호는 얼버무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요. 정순이는 손에 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회사 일이 너를 그렇게 만들 리가 없는데. 은호야, 너 나한테 숨기지 마. 지은호는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잘릴 수도 있대요. 정순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순이는 딸이 버팀목인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미안해했어요. 은호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지강호가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또 무슨 일인데? 내가 뭐 또 했어? 지은호는 순간 욱했지만 참았어요. 강호야, 지금 그 얘기 아니야. 지강호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요. 아니면 뭐야? 누나는 항상 이리야. 누나는 나만 보면 짜증내잖아. 정순이가 소리쳤어요. 지강호, 지금 누나가 얼마나 힘든데. 그 순간 지은호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다시 올라와서 숨이 막혔어요. 지은호는 늘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무너질 때가 무서웠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운데 지은호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성재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지금 어디예요? 혼자 있지 말아요. 지은호는 괜찮아요를 하려다가 그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지은호가 겨우 말했어요. 저 엄마 식당 앞이에요. 박성재가 바로 대답했어요. 가요. 바로. 박성재는 정말로 왔어요. 박성재가 차에서 내려 지은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줬어요. 지은호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그 보고서 가짜예요. 누가 지은호 씨를 찍어서 흔드는 겁니다.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요? 제가 뭘 했다고요? 박성재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지은호 씨를 챙긴 게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호 씨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이 사람 인생까지 흔들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박성재는 그 괜찮아요가 거짓인 걸 알았어요. 박성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은호 씨, 나한테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본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차갑게 굴던 사람인데 그날은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이지혁 안쪽을 사정없이 긁어놓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비혼주의야. 나는 감정에 휘둘리면 끝이야. 그런데 그 순간 또 떠올랐어요. 예전에 지은호가 용기 내서 고백하던 얼굴, 그리고 그걸 이지혁이 거절하던 순간요. 이지혁은 그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와 지은호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지혁이 박성재를 향해 말했어요. 박성재,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박성재도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지혁아, 지금은. 이지혁이 말을 끊었어요. 지은호가 지금 내 감정 받을 상황 같아 보여.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니에요. 두 분 다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봤어요. 지은호 씨, 이건 지은호 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지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 잠깐 스쳤어요. 이지혁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라 그 표정이 더 위험했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잠을 못 잤어요. 이상철이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지혁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회사에서 문제 생겼냐? 이지혁은 괜찮아요라고 하려다가 그 말이 오늘따라 목에서 걸렸어요. 그냥 사람이 피곤하게 하네요. 김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혁아, 내가 비혼주의라서 누굴 만나는 건 우리가 강요 안 할게. 그런데 내 마음이 너를 흔들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해. 이지혁은 어머니 김다정 말에 숨이 막혔어요. 김다정은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이 겨우 말했어요. 흔들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더 싫어요.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흔들리면 잡아.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남을 상처 주면서까지 흔들리지는 마라. 그 말이 이지혁 가슴에 박혔어요. 남을 상처 주면서까지. 이지혁은 지은호를 거절한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 지은호가 억지로 웃었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지혁은 그때 몰랐어요. 그 억지 웃음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흔드는지요. 그때 고성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고성이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요. 지은호 하나만 잘라내면 돼요. 성재는 그걸로 흔들릴 테고 흔들릴 때 박진성 마음은 나한테 오거든. 박영란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기 엄마가 누군가를 잘라낸다고 말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박영란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이지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지환도 들었어요. 이지환은 이 집이 이렇게 무서운 집이었나 싶었고 동시에 박영란가 이걸 얼마나 오래 견뎠을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박영란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지환 씨 들었죠? 이지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요.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지은호 씨죠? 엄마가 그 사람을. 이지환은 순간 판단이 섰어요. 지금 박영란가 무너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박영란 씨, 일단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제가 알아볼게요. 이지환은 자기 입에서 알아볼게요라는 말이 나온 게 놀라웠어요. 의욕이 없던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지은호에게 더 큰 폭탄이 떨어졌어요. 프로젝트 쪽에서 감사 착수가 공식화됐는데요. 감사팀이 들어오면 보통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 희생양 이름이 제일 먼저 지은호로 찍혔어요. 지은호는 회의실로 불려 들어가서 동료들 시선이 바뀐 걸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은호 씨 덕분에 현장 동선 정리됐다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을 피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속이 바짝 말랐어요. 이게 회사구나 싶었고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 옆에 일부러 앉았어요. 박성재는 일부러 더 또렷하게 지은호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호 씨는 지금까지 작업 로그랑 결제 라인 다 정리해서 제출해요. 내가 책임지고 확인할게요.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요. 박성재가 자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까 봐요. 그때 이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지혁은 실무 핵심이라 감사팀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지은호, 나랑 따로 얘기하자. 박성재가 바로 반응했어요. 지혁아, 지금. 이지혁이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박성재, 너도 알아야지.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다 같이 죽어.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지은호가 오히려 상처를 받으려다가 멈췄어요. 이지혁은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 차가움이 사실은 지키는 방식일 때도 있잖아요. 지은호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과 지은호가 복도로 나왔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너 협력업체 사람 만난 적 있어? 지은호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지혁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누가 널 찍은 거야?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본부장님이 저 챙겼던 거, 그게 문제된 거죠? 이지혁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해. 감정 드러내지 말고 누구한테도 부탁하지 말고 내가 한 일만 차분히 정리해.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부탁하지 말라니요. 저는 원래 부탁 잘 안 하는데요. 그 말에 이지혁이 잠깐 멈췄어요. 그 원래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지혁은 이제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지강호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를 질투하면서도 사실은 누나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누군가가 지강호에게 접근했어요. 누나가 내 인생 다 망치고 있잖아. 누나가 잘 나가니까 너는 비교당하는 거고. 그 말이 지강호 자격지심을 딱 건드렸어요. 그 사람은 지강호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냥 서류 하나만 전달해. 그럼 내가 원하는 돈도 생길 거야. 지강호는 돈 얘기에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정순이 식당이 흔들리는 것도 알고 자기 처지가 초라한 것도 아니까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거든요. 지강호는 결국 봉투를 받아서 어디론가 옮겼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하필 프로젝트 관련 보관함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봉투가 지은호가 받은 돈 봉투로 둔갑해서 발견됐어요. 지은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은호는 감사팀 앞에서 손이 떨렸고 입술도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호는 억울함보다 먼저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가 또 떠올랐어요. 박성재가 앞에 나서려고 했는데 박진석이 거칠게 막았어요. 성재, 내가 나서면 더 의심만 커져. 고성희가 바로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건 규정대로 해야 해요. 감정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감사팀이 물었어요. 뭡니까? 이지혁이 말했어요. 이 봉투 발견된 시간대의 출입 기록과 CCTV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은호가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권한 구조상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일정이 바뀔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누가 프레임을 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논리로 지은호를 세웠어요. 지은호는 그게 더 고마웠어요. 이지혁 방식의 보호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지혁에게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 동생도 이 판에 들어와 있다. 이지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생 이지환이 떠올랐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나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고 그 집은 고성희가 장악한 집이잖아요. 이지혁은 바로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지환, 지금 어디야? 이지환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형, 나 할 말 있어. 이지혁은 그 침묵이 너무 불길했어요. 지금 당장 말해. 이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나 어제 고성의 사모님이 시킨 봉투를 옮겼어. 그냥 서류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은호 씨 봉투로 나왔더라고. 이지혁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지혁은 이지환을 믿고 싶었어요. 이지환은 의욕이 없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잔인했어요. 이지환이 프레임의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지환, 내가 그걸 왜 했어? 이지환이 숨이 찼어요. 형, 나도 몰랐어.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박영나 씨가 그날 엄마 통화도 듣고 나한테 부탁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이지혁은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성이가 판을 깔고 지은호를 치고 박성재를 흔들고 그 과정에서 박영나와 이지환까지 얽히게 만든 거예요. 이지혁은 그날 밤 지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호 목소리는 울음 끝에 가까웠어요. 이지혁 선배저 내일 출근 못하게 됐대요. 대기발령이래요. 이지혁은 말이 막혔어요. 지은호가 선배라고 부르는 그 말이 오늘따라 가슴을 때렸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내가 증거 찾을게. 지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웃었어요. 선배는 원래 다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이지혁이 숨을 삼켰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은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는요, 선배가 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싫어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만 좋아하는 게 두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성재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성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호 씨, 내일 나랑 같이 가요. 박진석 회장님 앞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부장님, 그러다 본부장님도. 박성재가 끈듯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지은호를 울리고 동시에 이지혁을 더 흔들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선택한 거라는 말이 자기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 앞에 서게 된 건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이었어요. 박진석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너 진짜로 돈 받았냐?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괜찮아요. 대신 정면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틈에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감정이 아니라 규정이에요. 지은호 씨는 당분간 빼야 해요. 그래야 프로젝트가 살아. 그때 박영나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규정이라는 말로 사람을 자르는 거 엄마는 너무 익숙하죠. 고성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영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박영나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어젯밤 통화한 거 저 들었어요. 지은호 하나만 잘라내면 된다고 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깨졌어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성희야, 내가 그랬어? 고성이는 웃으려다가 웃음이 안 나왔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박성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흔들던 판의 중심에 고성이가 있다는 게 눈앞에서 확인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감사팀이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CCTV 일부가 삭제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박영나 고백으로 고성이가 흔들리는 순간 결정적 증거는 오히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이었죠. 이지혁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고성이 혼자만의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성의 뒤에서 혹은 고성희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봤고 박성재도 이지혁을 봤어요. 절친이라서 더 절망적이었어요. 둘 다 지은호를 지키고 싶지만 방식이 달랐고 그 다름이 이제는 상처가 되려고 했거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진석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지은호, 당장 자르진 않겠다. 대신 너는 대기발령으로 두고 내가 직접 이 판 뒤집어 본다. 고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잘라야 박성재가 흔들리고 박진석 마음이 자기에게 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이 정면으로 판을 뒤집겠다고 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지은호가 혼자 서 있었어요. 박성재가 다가와서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본부장님, 저는요, 누군가가 끝까지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박성재가 잠깐 숨을 멈추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서 이지혁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 지은호가 돌아보자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이지혁 표정은 차분했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결심처럼 보였어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박성재가 이지혁을 바라봤고 지은호도 숨을 삼켰어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며 감정에서 도망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지혁이 할 말이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폭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발신자 미상. 짧은 문자 한 줄이었는데요. 내 동생 지강호가 봉투 옮긴 영상. 우리가 갖고 있어. 조용히 안 하면 공개한다. 지은호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강호가 정말로 그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지강호를 이용했는지, 그 이용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지은호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봤고 박성재를 봤어요. 둘 다 지은호를 지키려는 눈빛인데 지은호는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 얼굴이 떠올랐고 동생 지강호가 무너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은호는 결국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제가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박성재가 급히 말했어요. 지은호 씨, 혼자 끝내려 하지 마요. 이지혁도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지금 도망치면 더 위험해.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요, 가족이 걸리면 무서워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가 혼자 지강호를 찾으러 나갔다는 소식을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은호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해버렸어요. 지은호를 혼자 보내면 이번 판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 그 순간 고성이는 집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고성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고성이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낮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은호가 움직이면 다들 흔들릴 거고 흔들리는 사람부터 무너지거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어딘가에서 아주 짧게 진동음이 울렸어요. 고성이가 확인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삭제된 CCTV는 처리 완료. 다음은 이지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지혁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었고 박성재도 아직 몰랐고 지은호도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지은호를 둘러싼 판이 더 커졌고 이제는 이지혁의 가족 이상철, 김다정조, 옥내, 김장수까지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지강호를 찾으러 향한 그 길 끝에서 지은호는 어둠 속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봉투 위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호가 선택하면 박성재가 무너진다. 다음 회에서 지은호는 그 봉투를 열어볼까요? 아니면 찢어버릴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할 말을 끝까지 꺼낼 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키려다 정말로 자신이 무너지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